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무역 협상 관망 심리가 커진 가운데 경제 지표도 부진해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52% 내린 25,673.4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65% 하락한 2,771.45에, 나스닥 지수는 0.93% 내린 7,505.9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경제가 약간에서 완만하게 확장하고 있다면서 경기 상황에 대해 다소 후퇴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연준은 우리 시각으로 7일인 오늘 경기 평가보고서인 베이지북을 발표하고 담당 12개 지역 중 10개 등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가 약간에서 완만한 정도로 확장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탄탄한 미국 경제 전망에도 많은 불확실성이 있어 확실한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뉴욕 이코노미 클럽 강연에서 연준은 유연할 수 있고 지표를 기다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 등 금융시장 부양을 위해 중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을 독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NBC는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앞두고 증시의 랠리를 원하며 미중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0.17% 정도 하락하면서 217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약보합권인 74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업황 불황에 대한 불안감이 나오면서 이 시장 전기전자 업종들이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코스피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4거래 연속 하락세인데요. 반면에 중국 증시가 강합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이 중국의 거래 대금이 3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연초 대비해서 20%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경제 지표가 부진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시장은 무역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 협상이 타결될 시에 오히려 우리 기업에는 악영향 줄 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달러 강세 금값이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달러의 방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수출이 3개월째 감소세입니다. 하지만 역성장을 우려하기에는 이르다는 주장 나오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웅진이 코웨이를 인수하게 되죠. 하지만 이 둘의 주가 흐름은 정반대인데요. 그 이유 살펴보고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간밤에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좀 경제 지표도 안 좋았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페드 측이 미국 경제가 약간에서 완만하게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대차 대조표 축소를 언제 끝낼지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일단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가 몇 가지 베이지북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지만 미국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그널 속에서 주가 하락했다는 평가가 첫 번째가 있고요. 오늘 새벽에 미국 어떤 신문을 좀 보니까 어쨌든 미국 3대 지수가 그동안 급등에 의한 또 피로감이다 이런 얘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 증시가 오늘 새벽 하락한 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만큼 하락의 핑계가 많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 지표가 얼마나 하락했냐 이런 부분이 큰 팩트인데요. 먼저 미국 베이지북 페이퍼가 나왔는데 페이퍼를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지북은 1년에 8번 나오죠. FOMC가 금리 인상 여부 결정하기 전에 베이지북의 데이터를 가지고 금리를 동결할까 때로 인상할까 그런 판단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인 것 같고요. 자, 오늘 나온 베이지북에 대해서 주된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활동에 있어서 좀 평가를 좀 엇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경제 활동이 여전히 확장 기로에 들어섰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베이지북 같은 경우는 이번에 데이터는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어떤 경제적인 데이터를 좀 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이지북이 미국의 12개 연방은행이 있는데 12개 연방은행 가운데서 10개 지역이 예상보다 좀 약간 좀 침체라기보다도 좀 안 좋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필라델피아 그리고 세인트 루이스 이 두 주만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주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12개 가운데서 10개 반 이상 그러니까 10개가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냐면 미정부가 셧다운 때문에 예상보다 경제 활동이 조금 침체되고 있다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리테일, 자동차, 여행 그리고 실물 경기 부동산 이런 쪽 기본적으로 리테일 쪽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베이지북이 바라보는 2019년도 1월 말 그리고 2월 초에 미국 경기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 부분들은 여전히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임금 부분도 예상보다 좋아지고 있다지만 주된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도 여전히 어떻게든 보면 이번에 셧다운 이슈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미국 경기가 어쨌든 셧다운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베이지북의 주된 내용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팩트 관련돼서 미국이 대규모 무역 적자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미중 무역 전쟁이 왜 발생됐죠? 그만큼 미국이 무역 적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무역 적자가 아니라 무역 흑자하겠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예상보다 2018년도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시장과 글로벌을 상당히 부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무역 적자가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걸 보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보다도 그만큼 미국이 예상보다 경기가 침체돼 있던지 아니면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체질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보호무역주의를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기본적으로 체질이 좀 안 좋은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부정적인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연준이 이와 관련돼서 경기의 평가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지북에 근거를 한다면 이후에 열리는 FOMC의 결과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가장 주된 내용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이런 팩트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간 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선거 관련돼서 예상보다 시장을 너무 본인의 생각대로 주가 부양 차원에서 상당히 밀었던 것들이 지금 이런 좀 경제적인 후폭풍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승보다 하락의 이유가 더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아까 무역 적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중국 무역 적자는 전년 대비해서 12%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간밤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렇게 무역 적자가 대규모로 발표가 되면서 올해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나 중국 측에서는 이 무역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고 있겠지만은 오히려 협상이 타결될 시에는 우리 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들을 덜 수입하게 되니까 그런 걸까요?
그렇죠. 실은 이런 부분들이 뭐 미중 무역 전쟁 했을 때 작년에 국내 기본적으로 경제 기관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이 있을 때 한국이 그만큼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충분히 좀 감안했던 이유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이 현재 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수출 1위 국가가 중국이고요. 수출 2위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당히 좀 이렇게 갈등을 보이고 있으면 즉 그만큼 수출 수입을 줄인다는 것을 보면 한국이 그만큼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우리가 그 증권사죠. 바클레이즈 캐피탈에서 이런 페이퍼가 나와 있는데 페이퍼가 상당히 의미 있는 페이퍼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화면 보시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OECD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상당히 좀 잘 가지고 있는데요. OECD가 2019년도 그러니까 올해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019년도 중간 경제 전망의 페이퍼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눈에 띄는 거 한국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OECD가 2018년도 즉 그러니까 작년에 2.7% 그리고 2019년도에는 OECD가 바라보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6으로 놨습니다. 여기서 2.6이 왜 중요하냐면요. 작년 말 그러니까 2018년도 말에 OECD가 2019년도 한국은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2.8입니다. 얘기했는데 2.8에서 그 두 달만 세 달 만에 2.6 그러니까 0.2가 내려갔다는 걸 보면 예상보다 이것이 좀 충격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평가를 첫 번째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이슈를 보면 결국 중국 그리고 일본 비롯해 전체적인 틀거리를 보시면 세계 경제 성장률입니다. 작년 11월 달에는 3.5로 봤는데 막상 2019년도에 들어가 보니 글로벌 경제가 3.5에서 3.3으로 내려갔다는 걸 보면 결국 작년보다 올해가 경제 성장률이 안 좋다. 이것은 결국 글로벌 주가도 통계적인 데이터를 보면 상대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시그널로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팩트 관련돼서 우리가 유로존의 평가를 가질 것 같은데요. 자, 유로존 관련돼서 뭐 최근 이슈가 많이 있었죠. 브렉시트 이슈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독일과 프랑스, 이태리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유로존 관련돼서는 독일이 상당히 리딩하고 있는데 독일이 결국 그 OECD 전망치보다 0.9 정도 하락했다는 걸 보면 예상보다 2019년도 유로존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 안 좋습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차이나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그 양회라고 그러죠. 즉 2019년도 들어서 결국 어떻게 보면 최고 책임자들이 모여서 2019년도에 중국은 경제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리커창 중국 총리가 경제 성장률을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6%에서 6.5% 밴드로 놓고 있다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OECD가 바라보는 차이나 성장률은 6.2. 여기서 6.0과 6.5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중국이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정이라 할 정도로 시장을 상당히 이끌었던 주체인 중국 자체가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걸 보면 현재까지 OECD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팩트를 보면 글로벌 경기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중국이 상당히 어렵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결국 중국이 어렵다면 통계적인 데이터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겠지만 한국도 상당히 어려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강조를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타결 시에 미국 증시 계속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시적인 상승일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일단 그 현재까지 뭐 팩트가 상당히 이제 변수가 많이 있죠. 네.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풀어갈지 그런 팩트가 첫 번째 팩트이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작년에 보호무역주의, 감사정책 그리고 법인세나 이런 거 했던 걸 이유가 미국 즉 보호무역주의라는 팩터보다도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성 어떤 이벤트이지 않나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성 이벤트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FOMC를 비롯해서 제롬 파월 의장의 기본 팩트는 미국 경기가 소폭이나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 그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제 대통령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직관적으로는 제롬 파월의 어떤 경제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미국 경제가 상승보다는 어쨌든 현재까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전문가들은 현재 말하는 게요. 캐나다나 멕시코 그리고 유럽과의 이 무역 협상 이 부분에서 갈등이 여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상 트럼프 대통령이 직전에 우리가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했던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고 하죠. FTA를 계속 틀을 좀 깨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 보면 캐나다를 비롯해서 멕시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를 통해서 노동시장, 즉 인력을 많이 송출받고 있고, 그리고 캐나다를 통해서 자본을 받고, 그리고 미국이 기본적으로 기술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기본적인 틀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를 계속 이끌어간다는 걸 보면 이제 글로벌의 기본 팩트는 미국과 반미 이런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협상에 대한 이벤트가 어떻게 갈지 그런 부분들은 시장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맞다는 판단인데요.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팩트가 있는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다우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다우의 지수가 소폭이나마 약세의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최근 약세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보면 결국 이게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보면 2018년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상승했던 이유가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보면 보호무역주의 관련된 상당히 갈등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상승을 하고 최근 들어서는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이슈 속에서 하락했다는 걸 보면 이제는 결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미국 증시의 상승의 큰 변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눈에 띄는 것들은 중국 상하이 지수의 모습인데요. 자, 중국 상하이 지수도 예상보다 이벤트가 좀 달리 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 들어서 중국 상하이 지수 상승했는데 기본적으로 상승 초기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즉 미국과 중국이 서로 보호무역주의 무역 전쟁 관련돼 잘 해결된다면 증시 상승할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미중 간의 서로 화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예상보다 미국 증시는 하락하고 오히려 중국 증시 상승하고 있다는 보면 이제는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우리가 기본적인 변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는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미중의 무역 전쟁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일시적인 이벤트이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모든 것들은 반영되고 있다. 즉 수렴되고 있다.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단 시장에서는 둔감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팩트를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역 협상 이후에 증시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협상까지의 프로세스를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달러 강세 금값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트럼프가 며칠 전에 강달러는 위험하다 이렇게 하면서 또 연준을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달러의 흐름은 어떻게 볼까요? 일단 달러가 달러가 우리가 통상 몇 가지 달러 개념이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 DXY를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원달러 달러 베이스로 많은 단어가 있는데 통상 6개 국가 대비로 미국 통화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의 모습 보시면서 달러 인덱스가 결국 금값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어떤 의미로서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결국 이것이 온수당이죠. 아시는 것처럼 어저께까지 금값이 7일 정도 하락을 했고 오늘 소폭이나마 상승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이 주된 내용을 보면 이게 결국 금값의 모습입니다. 많은 참여자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금값이 하락하면 달러가 하락하고 달러가 하락하면 금값이 상승한다 이런 팩트가 있는데 주된 내용 보면 이게 빨간 이런 어떤 청색의 선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즉 달러 인덱스를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결국 아래 내려가면 달러가 약세이다. 그리고 올라가면 달러가 강세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가 현재 96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이제는 결국 금값과 달러의 어떤 평가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여기서 보시면 금값의 모습인데요. 금값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말에는 온수당 1,100달러, 즉 금값이 예상보다 떨어져 있을 때는 달러가 강세 모습을 가했다는 것이 2016년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2018년도 들어서도 말씀드려보면 결국 여기서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즉 달러 가격이 약세가 됐을 때 금값이 올라갔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달러와 금값 가격들은 서로 반작용 모습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의 모습들, 그러니까 2019년도 들어서 보면 보시는 것처럼 달러가 이거 아직 강세라고 말씀드려보기는 어렵죠. 다만 소폭이나마 2019년도 소폭이나마 강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예상보다 금값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즉 금값이 많이 하락했다는 걸 보면 결국 이것은 달러 인덱스의 모습보다도 그만큼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금값을 상승하면 안 된다 이런 평가가 어떤 의미가 있냐 보면은 금값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 이것이 달러 강세와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금값도 강하게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결국 달러도 강하게 가면 안 된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은 경제 주체의 어떤 모습들을 예상보다 틀거리를 좀 엉망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2016년도 그리고 2018년도에 금값과 달러 가격이 반대로 가는 갭들이 최근 들어서 줄어들고 있다는 보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FMC나 어떤 금값, 즉 시장에 향해서 금값 오르면 안 됩니다.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 참여자가 예상보다 즉 공격적인 매수하기에는 투심을 예상보다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함께 짚고 왔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코스피 4거래 연속 하락세이거든요. 네, 자, 요즘 들어서 국내외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뭘까요? 네,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났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회담 성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역시 아직도 설왕설래하다. 저는 이것보다는 역시 미세먼지가 국내에서는 가장 핫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목이 따가울 정도로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 미세먼지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안개 낀 미세먼지가 자욱한 그런 혼돈된 한치 앞을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은 어제도 그랬고요. 한 달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가중 경도의 차이 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역시 어려운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주식시장이 지난 화요일 제가 화요일과 목요일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두 번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화요일에 시장이 길을 한번 다시 묶고 있다 하는 점을 강조해드렸고요. 오늘은 시장은 이제 한숨 돌리고 향후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주식시장도 미세먼지 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봄맞이 대청소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추세는 완전히 이탈되거나 하락으로 반전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차 상승을 위한 과정이 좀 더 확인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서도 이런 말씀 드리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장은 항상 악재성 재료와 호재성 재료가 공존합니다. 그런데 장이 상승을 보일 때는 아직 악재성 재료는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그래서 호재성 재료만 부각되면서 마치 시장이 악재는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 지금의 장은 이제는 지난주까지는 웬만한 악재는 시장이 무시하면서 끌고 가는 강세장의 모습을 보였다면 금주 들어서는 오히려 조그만 악재의 소식에도 시장은 크게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의 모습에서도 확연히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장도 투자자분들께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숨고르기 장세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이 3개월째 감소세입니다. 하지만 역성장을 우려하기엔 좀 이르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 측에서도 여러 가지 좀 정책들 내놓고 있고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참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 더욱더 어렵게 하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지난주에는 무디스에서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무디스에서 대한민국의 성장률을 계속해서 하향하는 특히 올해 성장률 2.1%, 내년에는 2.2%까지 크게 낮추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오늘 새벽에는 OECD에서도 대한민국의 성장률을 낮게 하향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데이터상으로도 그것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죠. 자, 수출 감소세가 이거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국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지난 2016년도 6월 이후 3년여 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화학제품 이들 수출 주력 제품의 감소폭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무역 협상이 설사 체결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수출은 더 감소할지도 모른다 하는 불안한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다가 세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 또한 미국 수출을 어렵게 하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2월 수출이 발표가 됐죠, 어제. 2월 수출이 395억 6천만 달러. 전월 대비해서 무려 11%가 크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지난해 1월 달에는 5.8%가 감소했는데 2달 연속 감소폭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1월 달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감소폭이 증가되는 그런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본다면 향후에도 국내 수출이 급속하게 호전되기에는 빠르게 반전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따른 우려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우려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건 기후에 불과하다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대중국 무역, 미국과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있는 중국이 만약에 미국과 무역 협상을 체결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수입하는 규모가 줄어들 것이다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면서 대중국 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동남아를 위시로 한 신흥국 수출이 호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최근 3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너무 우려하는 것이 아니냐. 올 하반기부터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 중에 이 동남아 주변 국가로서는 K-팝 열풍이 힘입어서 이제는 K-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활발하게 이 신흥국으로 동남아 국가로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는 시장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는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렇죠. 하반기부터 상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투자자분들께서 염두에 두시면서 이 수출의 감소폭이 국내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분석해야 되는,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수출 부지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이 코웨이를 인수하게 되죠. 현재 이 둘의 주가 흐름은 정반대인데요. 일단 투자자들은 웅진 측의 경우에는 비용적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코웨이 측은 오히려 이 증권사들이 코웨이의 목표 주가를 좀 높게 보더라고요. 10만 원 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웅진그룹이 그동안 학수고대했던 코웨이를 결국 인수가 결정이 됐습니다. 참, 예전에 이제 코웨이가 웅진그룹 소속이었죠. 그래서 IMF 이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매각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겪었는데요. 다시 결국 원위치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웅진그룹이 코웨이에 대한 미련을 가장 크게 가졌던 것이 그 웅진그룹에 비해서 이 코웨이 실적이 워낙 좋습니다. 거의 이제 웅진그룹으로 인수가 됐습니다. 웅진의 주력 업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더 미련을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잖아도 웅진기업의 그 3대 회사라 할 수 있는 이번에 이제 코웨이를 인수한 주력 웅진 C급을 포함해서 웅진에너지 이들 회사들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코웨이에 대한 인수에 대한 적극성을 띈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그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다수의 출혈은 불가피할 것이라 하는 것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전언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웅진이 코웨이 인수는 이미 예정된 수순으로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웅진그룹의 어느 정도 출혈은 약세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이었다 하는 인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국내 경기 전반적인 약화 이런 것들이 간체 어우러지면서 다소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T인수회사라 할 수 있는 코웨이는 승승장구를 하고 있죠. 전일장에서도 크게 상승을 보이면서 이 약세장 속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코웨이는 연초 대비해서 무려 24.7%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4분기 실적 호조세,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해외 사업이 실적 호조세가 아주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 다시 말해서 웅진과 코웨이 주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웅진그룹주와 그리고 인수되는 코웨이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것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또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번에 코웨이를 인수한 주체 웅진 싱크비, 어제장에서도 상승을 하다 되밀리는, 물론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만 상승폭이 1%에 그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미 지난 2, 3년 전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웅진 싱크비 같은 경우는요, 지난 9년 전이죠. 2010년도에 22,000원까지 갔던 것이 최근 들어 3,000원대입니다. 이미 장기간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코웨이 인수로 인해서 출혈로 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는 점입니다. 웅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웅진도 적게는 20, 30%에서 크게는 5, 60%까지 크게 이미 조정을 받았다는 점이죠. 이미 지난 2012년, 2000년 초반부터 벌써 5, 6년 동안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웅진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코웨이를 인수함으로써 웅진그룹의 주가가 약세를 추가적으로 보일 것이다. 이거는 저는 타당치 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주가는 웅진 인수로 인한 주가의 선조정, 이미 약세는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을 반전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더 이상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코웨이는 어떨까요? 코웨이, 피인수기업은 코웨이는 말씀드렸다시피 연초 대비해서 20%가 넘는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주가가 9만 원대 중반까지,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93,900원입니다. 지난해 10월 달에 6만 원대라는 6만 원대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렇죠? 한 5개월 만에 주가가 50% 이상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코웨이도 애널리스트들의 그 목표가를 보면 10만 원대를 설정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이제 1차 목표 시점에 육박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매물벽대에 침입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시마다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웅진과 피인수기업은 코웨이 주가가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는 동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투자자분들께서 염두에 둬야 되지 않냐. 그래서 웅진은 이미 선조정 받았기 때문에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없는 반면에 코웨이도 추가 상승 시마다 차익 실현 매도 물량에 의해서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뭘까요? 수익을 내가 꼭 내야 되는 의무감이 있다든지 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감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식 투자 격언에도 보면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보라 하는 격언이 있다시피 지금 장에서 한 발 뒤로 한번 물러나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키를 한번 다시 묶고 있다는 표현을 여러분에게 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그렇죠? 상승에 대한 확신, 하락에 대한 확신이 전혀 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이럴 때는 한 발 물러나서 쉬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투자 전략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앞서 체크 포인트 먼저 선정해드리도록 하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유럽 증시도 영국을 제외하고 조정을 받았거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설사 원하는 대로 성사된다 하더라도 이미 주가에 그 또한 선반영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제장에서도 중국 증시는 폭등을 했어요. 폭등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중국 시장의 폭등 또한 저는 부담으로 생각합니다. 왜? 올라간 폭이 크면 클수록 내려온 거에 대한 염두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중국 증시가 상승을 하는데도 국내 시장이 약세를 보였다면 중국 시장의 약세 모습을 볼 때 국내 시장의 상승은 더더욱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오늘의 체크포인트 또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되죠. 그중에서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모습 역시 체크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 1월과 2월 달에 외국인 투자가들 국내 시장에 매수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3월 달 들어서는 좀 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동안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 우량주들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불안감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외국인 투자가 될 동향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 핵심적인 지표가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이 제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3원 30전이 상승했습니다. 상승의 폭은 크지 우려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1120원대 후반까지 1128원 80%에까지 올라감으로써 이제 1130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감이 해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동향 하향 안정화되는지 여부 체크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거래량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어요. 이 장이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5 거래일 동안 3일 연속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5억 주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거래량 얼마입니까? 3억 2천만 주대에 불과한 그저께 거래량은 얼마예요? 그저께 거래량 3억 1천만 주대에 불과한 그러니까 금주 들어서 3억 주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거래량을 가지고선 추가 상승하기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시장의 에너지가 다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피부로 느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점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핫 이슈가 되는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노딜 이후에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가 다시 방한했다고 합니다. 아주 지안파죠. 한국을 사랑하는 분인데 이분이 여전히 대북 투자는 매력이 있다.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 시작이 어딘지는 투자자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과 노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전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결과는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오늘장의 투자 전략은 투자자분들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기준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승의 탄력도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이 상승 탄력도가 이탈하기 위해서는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143포인트가 붕괴돼야 된다 하는 말씀드렸죠.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더 강합니다. 코스닥은 716포인트가 붕괴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약 30포인트 정도 아직 갭은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30포인트 굉장히 큰 포인트입니다만 코스피 시장의 30포인트는 하루라도 붕괴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탄력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 본다면 매수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와 같이 전략을 세우셨던 분이라면 거의 그렇죠 70-80% 이상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실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제는 서서히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하락 기조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기준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 시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상승 시에는 한번 이익 실현해서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신규 매수는 이번 주는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하락으로 음봉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국내 증시도 소강등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 포함해서 금주 신규 매수는 철저하게 자제하시기 바라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오히려 상승 시에는 분할해서 매도해서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한번 확보해 놓는 그런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고요. 신규 매수 여부는 다음 주에 다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여보 최현미입니다. 파란 하늘을 보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장기간 이어졌던 고농도의 미세먼지는 해소가 되겠는데요. 맑은 하늘 속에 포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다만 전국 대부분이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면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과 낮의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서울 12도, 대전 13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원도는 아침까지 눈이나 비가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속초, 강릉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활동하기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낮 동안 15도 안팎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광주, 전주 13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부터 다시 나빠질 것으로 보여 계속해서 기상정보 참고해 주셔야겠고요. 당분간 큰 추위 없이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들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